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8일인데요. 어저께 제가 그 분리불안장애, 아동심리 상담편에서 분리불안장애를 올려드렸는데요. 몇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장애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오늘 또 분리불안장애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유치원 그리고 뭐 초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과 그리고 이제 가족들 혹은 이제 부모, 양육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리불안장애에 대해서는 어저께 올려드린 그 분리불안장애에서 다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학교 공포증에 대한 분리불안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장애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학교를 가는 것이 두려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동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장차 이제 자기의 어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성,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회성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2의 사회화가 바로 학교인데, 이제 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겠죠. 왜 이 아이들은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불안장애가 뭐죠? 라고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어저께 올려드린 아동 심리 상담 편에서 분리불안장애 편을 먼저 보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동들은 가정에서 이제 제1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제2의 사회화가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장차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또 어떤 또래 집단 안에서 또 사회성도 키우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교들 관계를 가지면서 자기 어떤 성격 형성이라든가 대인 관계를 이제 습득하게 되겠죠. 근데 우선 이 분리불안 장애는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 분리불안 장애가 조금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선 저는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바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안에 또 이렇게 하위 영역으로 또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질을 좀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는 주도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도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주도적이고 좀 의존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냥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세 가지 유형, 뭐 몇 가지 유형에 나누는데 이제 저는 네 가지로 이 기질을 나누는 것을 연구를 한 논문을 제가 쓴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주도적인 아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어떤 의존적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또 생각하면 바로 액션하고 그리고 먼저 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주로 주도적인 아이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질을 보면은 좋은 기질과 나쁜 기질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이제 기질은 그냥 다르다예요. 그러니까 다른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결함이 있다면 결함 안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노른자, 흰자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결함 이렇게 말하지만 그 결함 안에는 노른자와 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보통 퍼스널리티 성격 그러면은 그 성격 안에는 노른자, 다시 말해서 그 이제 템퍼먼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안에 잘 바뀌지 않는 영역이 기질이에요. 그리고 그 노란 자를 싸고 있는 그 흰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양육자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또 이제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서 또 어떤 교육에 의해서 또 심지어는 어떤 신앙이나 종교에 의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기질과 그러니까 결함의 노른자와 흰자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걸 결함이라고 하듯이 성격 안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양육 태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기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질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주도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뭐 분리불안 장애의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잘 갖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종적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엄마나 아빠의 말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그 대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표현도 좀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생각에 이렇게 편승해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성인들도 마찬가지. 이 기질은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타고난 이 기질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는 좀 주도적인 아이였고 제 동생은 여동생인데 제 동생은 상당히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생각이 깊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는 힘들어 하셨어요. 양육할 때. 그래서 왜 어렸을 때는 그거를 주도적인 아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똥꼬집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이제 부모님들이 잘 살려서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은 그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적인 아이. 순종적인 아이는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아이. 그러니까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이뻐했어요. 왜냐면 순하고 말 너무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저는 항상 제 주장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커서 어른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 행동에 바로 옮기는가 하면 제 동생은 여전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머니나 이제 지금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주변의 어른들한테 의견을 좀 묻고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그리고 주변을 잘 탐색하고 이제 그런 성향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순종적인 아이가 조금 의존적인 면이 있는데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사교적인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 가면 어렸을 때부터 사교적인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친구들한테 배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잘 어울려 놀고, 이제 그러죠.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는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사교적인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를 붙여서 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우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하고 순종적인 아이하고 붙여놓으면 잘 놀아요. 왜? 순종적인 아이는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리드해 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조금 까다로운 아이들인데, 이거를 저는 까다롭다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뭐 다른 선생님들이 뭐 까다로운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탐색하고, 그리고 확실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생각이 아주 깊고, 그리고 비교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도적인 아이는 주도적이면서도 덤벙대고 일을 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가만히 탐색하고, 아까 순종적인 아이가 또 달라요. 탐색하고 어떤 거를 해야 나한테 득이 오지? 누구하고 놀아야 나한테 좋을까? 뭐 이렇게 아주 좀 뭐라 그러 표현할까? 좀 영리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분리불안 장애는 어떤 아이들이 주로 오는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동들이 학교 적응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리고 학업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학교 문화에 이렇게 잘 적응이 잘 안 되겠죠. 학교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돼서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는, 근데 이제 이게 기질로 본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그 분리불안 장애를 갖게 되는 그 상당히 그 기질,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예요.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저께 올린 17일 날 어저께 올린 그 아동 심리 상담편 분리장애 거기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했을 때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의 증상을 보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요.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학교 가기 전날, 저녁 아니면 학교 가기 직전에 뭐 헛구역질이 난다거나 아니면 골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뭐 배가 아파요 엄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그리고 전신 무력감이 오기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상담센터에 고등학생이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셔서 왔는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이렇게 어떤 부모님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적인 측면에서 자녀와 부모 상담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심한 아이들은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아이들.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흔히 학교 가기, 그러니까 주말 저녁 학교 갈 때 이제 그런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나서 이제 겨우 이제 부모님이 학교를 데려다 줬는데 학교에서 또 양호실에 갔다가 결국은 조퇴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체적인 증상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로 어느 때, 그러니까 주로 첫째는 만 6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갈 때,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네, 새학기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리불안장애가 뭔지는 요 전편 거를 보시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말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그 다음에 놀이방, 어린이집 이런 데를 갈 때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만 11세경, 네, 둘째는 중학교 진학 시기 때, 네, 그리고 이게 심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도 학교 안에서 이제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운 아이는 이제 고학년으로 갈 때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더 원인이 되겠죠. 학교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걸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 공포증 불안장애의 어떤 그 기질로 본 것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원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했는데, 보통 아동기 분리불안장애는 이렇게 의존적인 아이, 그 다음에 소심한 아이들, 또 뭐 간혹 가다가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들도 이제 또래 집단에 가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학교 가는 것이 또 두려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질과 상관없이 또 환경에 의해서 또 학교 가기를 꺼려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해서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의해서 분리불안 장애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편에 아동 심리 상담편에서 분리불안 장애를 치시면 김민규 상담TV에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 또 부모가 양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아이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제가 일단 치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동과 이제 그 양육자 관계가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런 양육도 좋은 양육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불안 장애의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우선 치료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아니라 부모예요. 네. 어머니의 양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게 되면 아이를 상담하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 상담을 필요로 하고, 또 가족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어머니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을 잘 진단 분석해서 이제 그런 걸 이해시켜 드리고, 또 이게 어머니하고 아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도적이면 안 맞는 거죠. 엄마는 엄마대로 고집 세우고 아이는 아이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트러블이 생기니까, 그래서 도저히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아이는 너무 고집이 세서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면 엄마도 고집이 센 거예요. 아이한테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질적인 측면도 상당히 엄마가 우리 아이의 기질적 성향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잘 이해를 할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어머니는 그 아이하고 그 상호 교류를 하지를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아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밖에서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상호 교류를 하는지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썩 좋은 양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요 전편을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편에 이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서서히 엄마에게서부터 학교, 그러니까 제2의 사회화 과정을 겪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엄마 양육자와의 그 어떤 그 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 그 다음에 불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 그리고 또 혼란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 요 세 가지는 전편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안전한 애착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은 엄마가 지금 나하고 없고 내가 지금 밖을 나가더라도 엄마는 날 두고 떠나지 않아 라는 신뢰와 확신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도 아이하고 많은 상호 교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자세한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꼭 그 편을 보시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의 어떤 그 교우들과의 관계,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 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겠고요. 뭐 왕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들로 사귀는 어떤 그런 관계하는데 좀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일어나는 것들은 부모님께서 얼마든지 노력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학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증상과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분리불안 장애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질로 볼 때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거기 가서 하면 다 싫어해, 사람들이 친구들도 싫어하고 하면 안 돼, 이런 말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행동 있잖아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너의 이런 행동을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하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거기 가면 즐거운 곳이구나,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도 가는 새 학기가 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처음에 얘가 도대체 부모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오늘은
학교 공포증 혹은 유치원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아동 심리 상담 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명희 교수 상담 심리의 김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